7월 9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낙폭이 크지 않죠. 상승폭도 크지 않고 약보합,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정도 투심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대신 유럽 지수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현재 유럽연합이 미국이랑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일본이랑 이제 1+1으로 협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유럽연합의 이런 관세 합의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관세를 합의게 된다면은 나쁜 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관련해 가지고 많은 국가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뭐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여러분들 올해 그냥 집권하자마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4월부터 다시 악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알고 있던 악재가 다시 한 번 더 수면 위로 오른 거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미뤄둔 숙제를 해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상하락 종목들은 6대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들이 우위로 마감했고 오늘 S&P 500 종목 딱 보시면은 한눈에 알 수 있죠. 특별한 특징주가 없었다. 다만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했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꺼냈어요. 반도체 의약품 구리 관련해가지고 관세를 꼭 발표하겠다. 그래서 오늘 구리 가격이 역사상 신고가를 때려버렸거든요. 선물지수가. 그러면서 구리 관련 테마죠. 프리모트 맥노란도 장중에 거의 10%대 상승이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비철금속 관련 테마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정말 구리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이 관세에 대한 이 폭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그래서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관세 리스크에도 관세를 이길 수 있는 종목들 실적이 괜찮게 쌓여 있거나 아니면은 관세에 약간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은행, 금융, 증권, 보험 관세랑 상관이 없죠. 이런 종목들이 탄력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상법 개정 자사주 의무 소각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상법 개정의 강화된 버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은행주들의 상승 지주사들의 상승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금융주도 어제 많이 올랐죠. 배당수도 분리과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7월달에 이게 좀 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주사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금융주들이 많이 상승했다는 이거 제가 이전에 7월달에 7월 2일이었나요? 지주사 특집을 한번 올려드렸죠. 롯데 지주 올려드려가지고 롯데 지주가 우리나라 재계 탑 10 기업 중에 가장 많은 지주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정리해야 된다라고 영상 올려드리고 어제 넥스 트레이드 대책으로 해서 매도 시도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 자체에 한번 불꽃을 쏘고 있는 주도주는 약간 리스크가 있더라도 올라탈 필요가 다시 한번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떨어진 종목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관련 테마주들이 쉽지가 않아요. 퍼스솔라가 어제 6%대 차트가 똑같죠. 지금 두개 차트가 똑같은데 보조금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런 세액공제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태양광, 풍력 관련된 테마주들도 단기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뉴욕 증시 요약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속적인 관세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가 4월부터 나왔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괜찮다.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수가 나쁘지 않게 마감했다.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쉽지가 않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분위기에서 미뤄둔 숙제를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관세 협상 안 한다고 버티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되면 돼요. 그리고 관세 비율 자체가 어제 보편적인 25%에서 차량은 50%, 철강은 75%, 석유화학은 100%가 넘게 관세를 맞긴 했는데 일단은 8월까지 유효기간이 약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만약에 한 3주차, 4주차 됐는데 이걸 못했어. 20일 넘어가는데도 계속 관세 관련해서 재미있는 좋은 재료가 안 나온다면은 저는 그때부터 좀 많이 흔들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2주차까지는 그래서 18일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 자체가.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국채금리가 최근에 살짝 오르고 있는 건 좀 기분 나쁩니다. 4.5에 좀 약간 근접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는 4.5, 2년물은 4%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시장이 한번 발작하기 때문에 조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S&P 500 연말까지 한 6% 정도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 그 전망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높은 빅테크 기업들이 연속적으로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참 미국은 대단한 게 이렇게 시총이 큰 기업들도 성장률이 계속 높아져요. 이렇게. 네, 옆에 성장률이거든요. 계속 높아지는 것 자체부터가 좀 대단하다.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 LG전자, 삼성전자 시장 발표한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삼성이 무너지면은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을 좀 많이 응원해줘야 되는데, 정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삼성 정말 어렵다라는 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 네, 경기가 쉽지가 않다. 다만 주식시장은 경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고전사상 또 그 대신에 개인주도의 이런 스케줄들이 약간 시들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리스크,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입장을 바꾸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NN 이 피어 앤 그리드를 보면 이게 공포를 느끼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탐욕이야. 여전히 그리드죠. 네, 여전히 그리는데 피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그리는데, 그래서 여전히 투심은 나쁘지 않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어스니가 8월달에 금리 이거는 근데 사실은 상반기 때 이미 얘기했죠. 8월에 금리 하겠다고. 뭐 확정적인 제로고요. 블랙록이 사토시의 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토시가 누군지 아직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지금 루머가 많이 나오고 있죠. 가상인물이다. 네, FBI다. 이런 루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누군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좀 관계는 나쁘지 않다. 중국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 또 이렇게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이건 뭐 국내 정치에 좋은 재료죠. 우리 산일전기 어떡합니까, 여러분? 산일전기 사야 되는데, 미국 에너지부가 2030년까지 연간 전력 800시간을 급증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력이 부족한 이 원인 자체가, 전력의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이 전력 공급망이 노화돼가지고, 계속 이게, 이탈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로스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빨리 전력 설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리전기 사야 되는데, 또 올랐어요. 얘들은 비싸서 못 사. 그래서 산이전기 살 걸 할 때가 지금 거의 한 7,000원 구간대인데 이것도 10,000원 넘겠어요. 아무튼 산이전기 조정이 나오면 그래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일부터 관세 연장 허용하지 않을까, 요 발언 조금 충격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관세율이 우리나라가 크지 않다는 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 관련돼가지고 오늘 구리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도. 그리고 반도체 관세도 좀 부담스러워요. 어제 좀 열받게 마이크론이랑 인텔이 오르면, 여러분들, 인텔은 진짜 완전히 망한 기업이거든요. 인텔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뭐다? 다른 나라 조질 때 오릅니다. 미국이 다른 반도체 기업들 조질 때 원래 인텔이랑 마이크론이 올라요. 올랐잖아. 아침부터 기분 나쁘더라고. 얘 두 개 딱 올라갔는데. 그래서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이 뭐 10%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세 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10% 정도면은 유럽연합도 할만하지. 영국도 10%였잖아요. 유럽연합도 10%면 할만한데, 일단은 네,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만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를 좀 희망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어제 뭐 동양철강, 넥스틸, 하이스틸이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카드가 많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미트박스랑 계속 영상 올려드리면서, 우리나라는 카드가 없다. 줄 수 있는, 미국한테 줄 수 있는 카드가 없다 하면서 계속 이게 올려드렸는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카드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뭘 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뭘 줄 수 있을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정부 관련돼서 브리핑 봤는데, 농산물이 힘들대. 농산물 개방은 힘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정부가 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제조업 관련해가지고 MRO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거가 잘 되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중국이 지금 무비자 입국 확대하게 되면서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3분기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내고 있고, 이걸 상시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이런 효과를 한국도 좀 봤으면 좋겠다. 네, 그 대신에 좀 입국 심사하는데 무비자는 입국 심사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네, 아무튼
명함이죠, 명함. 네,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이랑 발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하고 있죠. 특히, 아니한 타협은 안 하겠다. 국익 보유 협상하겠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일본이 선거 기간이에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약간 또, 주권을 이란 발언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둘이서 이시바 그 총리랑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랑 마니또처럼 쪽지를 몰래 받아가지고 우리 힘을 좀 합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일본이랑 한국은 1+1으로 싸잡혀 있다. 관세도 똑같고 무역 수지도 비슷하고 수출 품목도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압박도 비슷해. 방위비 증액해라. 너희들 쌀 시장, 농산물 시장 개방해라. 그리고 지금 비슷하죠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쉽지가 않다. 자동차 관세도 계속 세게 매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은 한일 그 합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한 사람들도 또 친일파다 이렇게 할지 않을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 자, 그리고 정부가 삼법 개정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자소서와 의무화를 이거 다시 빠졌거든요 이번에. 다시 꺼내들면서 또다시 초강력 삼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2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벌써 소스가 흘러나왔어요. 그냥 어제 주유사들 갑자기 막 10%씩 올랐잖아요. 5장 넘어갈 때 소스가 다 흘러나왔기 때문에 참 왜 나는 없는 건가, 재명이 형의 인맥에. 아무튼 좀 아쉽다. 정부 간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제조 협력에서, 하지만 한미 제조 협력에서는 MRO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게 MRO 관련돼서 어제도 뭐 삼순중공 많이 올랐잖아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우리 리서치 센터장님들, 네, 무려 슈퍼레일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고점 3,400, 3,150, 3,300, 3,500 신한투자증권, 네, 나왔어. 3,600 NH투자증권. 하나장 3,710. 이거 뭐, 묶고 더블로 간가요? 계속 올라가네요. 네. 아무튼 요거 내용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다만, 증권사에서 안 좋은 말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좀 재미있는 뉴스 나왔죠. 한 달 동안 24곳에 투자하기가 낮췄다. 상용 종목들이 14곳에 2배인데, 이것도 약간 어폐가 있는 게,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야. 자동차, 화학, 제약, 통신, 항공. 지금 쉽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하향을 해버렸다라고 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정말 돈 많죠. 네, 지금 서클을 거의 뭐 9,000원 가까이 수매수를 하고 있는데, 서클과 코인베이스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많이 산 주식 상위 종목인데 1위가 서클이고, 네, 4위가 코인베이스예요. 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돈이 굉장히 많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뭐 전기차 관련돼서는 좀 계속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모건스탠리조차 일론 머스크 정치 행보 때문에 결국 주가 흔들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적인 인증 종목도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최근에 루닛이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뭐 인공지능,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고성장주들에 대한 약간 좀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게 뭐냐면은 계속 사실 돈을 당장 못 벌잖아요, 이런 성장주들이. 근데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연속적으로, 네, 매출이 적자가 나게 되면은 관리 종목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특례상장 이런 게 아니면은, 그 특례상장도 뭐 한도가 5년밖에 없지 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근데 워낙 이걸 사기친 놈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규제를 좀 풀어주고 법안을 약간 좀 기업들에게 이익이 좀 있게 해주면은 그걸 이용하는 쓰레기 같은 놈들이 많은데, 그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법령이 너무 짜서 그래. 그런 놈들한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주식 금융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은 그냥 간단해요. 1,000만 원 사기치면은 그냥 100만원당 1년을 하는 거야. 금융사기를 치면은. 여러분들, 금융피해가 뭡니까? 남의 소중한 돈, 제가 돈을 많이 떼어봐서 알거든요. 남의 소중한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런 거를 산방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우리나라 뭐 아무리 사기쳐도 집행유예야. 웬만하면은 뭐 집행유예기도 하고 뭐 그냥 파산 신청해버리면은 돈도 못 받아요. 배째라 해버리면은. 근데 100만원당 1년을 줘버리면은 1,000만원 사기쳐서 10년입니다. 감옥이 없다고요? 감옥 지으면 되지.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지금. 법이 너무 약해. 법이 너무 약하다. 지금 약간 이야기가 새는데, 아무튼
이 규제를 좀 풀어주려면은 그런 미꾸라지들을 잘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루님 말처럼 이거 지금 성장주들한테는 약간 계속 좀 영업이 계속 적자나고 매출이 적자나도 좀 기간을 연장해 달라. 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 그런 기업들 뭐 전환사채라든가 또 유상증자 발행해 가지고 또 사기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그냥 법 제어가 먼저 또 더 강하게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자, 아무튼 이번 주 내일 오늘이죠. 연준의 6월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뭐 파월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 올해 한 2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키즈원이 스펙 합병 상장한다. 최근에 유아동목까지 이제 상장을 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 상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도 뭐 어제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주도주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수급으로 몇 개 업종들이 좀 선택돼서 선별적으로 올라가겠는데, 어제 마감 시장 다들 보셨죠? 네, 좀 과감하게 할 겁니다. 뭐 지금 관세 리스크고 나발이고 올린다잖아, 정부가 주식시장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에버리딩도 하고 종목들 순환매 돼가지고 대형주, 그 대신에 대형주 위주로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